네, 군인 와이프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결혼 2년차, 아이가 없는 지금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제 직업은 간호사이고요. 병원에서 3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8년차 직업군인입니다. 용기 내서 고민을 신청하게 된 이유이자 제 남편 말고는 부모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학교 급식비를 계속 밀리다 보니 담임 선생님께서 반 친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왜 급식비를 내지 않았냐며 대답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저는 너무너무 창피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안 할 거면 엎드려 뻗치라고 하셨고 이런 너무한다. 그렇게 저는 수업 시간 내내 벌을 받았고 이 사건이 어린 저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알았고 그 영향인지 아주 소극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네, 가스비가 밀려 추운 겨울날 부탄가스로 몸을 데워 씻었고 부모님이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안에 차압딱지가 붙기도 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그 아파트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 항상 친구네 집에서 놀러 가는 것을 자주 했어요. 적어도 친구네 집에는 라면 한 봉지라도 있었으니까요. 네. 월부 채널을 보다 너바나님께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가난은 폭력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속에 와닿았습니다. 현재는 분명히 어린 시절보다 훨씬 풍족하고 행복하지만 저의 어린 시절 기억들로 인해 아이 낳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평생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현재 신랑과 상의하여 아이 계획을 미룬 상태이고요. 사실 낳을지 안 낳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비교적 어린 나이에 돈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힘든 형편에 대학 내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용돈을 보내주셔서 지금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현재 전세 1,600만 원짜리 쓰러져가는 빌라에 사십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셨지만 돈에 대해 잘 모르셨고 없는 형편에 저희 자식들 넷을 키우시느라 돈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벌어서 저희 부모님 좀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너나이님, 너바나님께서 그러셨죠? 네, 부동산은 첫걸음이 중요하다. 그 처음이 잘못되면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조언해 주시는데 저희 부부 역시 실패하지 않을 첫걸음을 떼기 위해 정말 용기 내서 고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네, 저희 부부의 고민은 내 집 마련을 어디에 할지인데요. 여러 방면으로 몇 달째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도 결론이 나지 않아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경남 함안이고요. 이곳에서 1년 6개월 정도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저희 남편의 직업 특성상 짧으면 1년, 길면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자주 다니고 남편이 자기 일을 사랑하고 항상 열심히 하지만 만약 진급에 실패한다면 약 9년 뒤에 전역을 해야 합니다. 전역이 늦어질 수도 빨라질 수도 있지만 시기에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연봉 4,200만 원, 월 300만 원 정도, 남편은 연봉 5,200만 원 정도, 그리고 월 330만 원. 그 외 보너스 600에서 7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매달 63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380만 원 정도를 적금으로 모으고 상여나 보너스를 모은다면 1년에 5천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대출은 없고 또 1년간 열심히 모은 돈으로 현금 6천만 원이 있습니다. 혹시 상황이 된다면 2, 3년 뒤에 아이를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정착하고 싶은 지역은 친정과 시댁 근처인 대전이나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지만 당첨 시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못할 것 같아서 좀 마음을 접었고요. 대전은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좀 빨리 종잣돈을 더 마련해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미리 사놓고 싶다가도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지 우리가 가진 자금으로 전세 끼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현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또 아니라면 만 3년을 기다렸다가 군인 특공이나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3년 뒤부터 또 청약을 해야 하는 걸까요?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군인 가족들의 내 집 마련 방법 알려주세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결론은 없고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옵니다. 부디 저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사연을 미리 읽었거든요. 미리 받아서 읽었는데 그래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읽는 건 또 다르네요. 어떻게 또 그런 선생님이 계신가 싶기도 하고, 네, 너무 좀 속상한 왜 마음이 그랬을까? 들어요. 근데 좀 이런 분들도 좀 진짜. 있기는 있었는데, 뭐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엎드려 뻗쳐를 시킨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람이니까 선생님들도 감정적으로 될 때가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이거는- 옛날에 비슷한 경우 있었어요. 어떤 5학년 때 우유값 때문에 음. 되게 비슷했었어. 근데 나도 그게 되게 마음에 그치, 남았었거든요. 그치. 근데 그렇죠. 얼마나 상처가 상처야. 되죠. 네, 저 12살 때였는데 근데 그걸 또 기억하고 있잖아. 기억이 나. 너무 그러니까요. 상처였기 때문에. 평생 상처인 네.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음. 네. 근데 제가 이 얘기한 거는 이제는 그냥 그런 거 다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서 네, 이제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일단 사실 이분이 경남 함안에 살고 계신데요. 네네. 이분 특성을 보면은 남편분이 군인이셔서 계속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한 9년 정도. 이분이 원하시는 부분은 이제 대전이나 세종인데,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 의무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힘드신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대전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세종이랑 마찬가지로 싸지가 않아요. 3년 내에 전국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진짜 많이 제일 많이 오른 곳이 세종이고 대전이 2등인가 3등인가 그래요. 전국에서 그 지자체별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적정하진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사실 이분이 그 말씀하신 아까 아까 뭐 교방에 있는 그 청약 그 구역 같은 경우는 네. 거기는 오히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창원? 네, 창원에 이제 거기 같은 경우 사실 여기가 입지가 별로 이렇게 창원 내에서도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닌데 이 지역 내가 워낙 저평가되다 보니까 이거를 분양받으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래도 뭐 아주 좋은 건 아니더라도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가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좋은 편은 그쵸, 상황이 아무래도. 아닐 거거든요. 자녀도 없고. 예, 하니까. 그리고 군인 같은 경우는 뭐 군인 1순위 얘기하시지만 또 군인 그 청약 내에서도 또 이제 경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아까 말씀하신 네, 뭐 마산 교방 일지구 네.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을 조금 노려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이분한테 좀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재테크를 할 때는 아까 말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을 때도 생각해야 되고 최악일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세종이나 대전이 굉장히 좋은 건 맞죠. 좋은 건 맞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분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원래는 제일 좋을 때는 서울과 세종처럼 같이 있는 곳이 싼 구간에 잡는 거가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지금 대전도 세종도 또 이제 서울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바닥을 찍고 있는 이 지역의 청약을 노리시는 게 더 실제로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무주택을 유지하실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그럴 수도 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희 둘째 날 때 아까 저한테 이제 허팝에 비해서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웃었던 둘째를 할 때 제가 사실은 그때는 제가 좀 확신이 없었어가지고 와이프가 임신할 때 그리고 저는 너무 일상을 거의 지옥처럼 살았거든요. 완전히. 예,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월급에서 월 받기 분들 힘들긴 할 건데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왜 미끌어준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이 시장을 버텨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방송 때도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랑 항상 또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만약 둘째가 없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가진 돈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주는 거고 그리고 사실 두 분 소득이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랑은 사랑으로 또 치유가 된다고 아픔은 또 아이들이 있을 때에 정말 그 내리사랑을 주다 보면 그 무엇보다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일인 것 같고 조금 또 어렸을 때의 어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게 되게 불편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또 그런 상처들을 아이한테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또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분 아픈 마음들이 치유가 되지 않을까. 또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전에는 이제 거의 이제 쓰레기처럼 살다가 결혼하고 이제 아기 나면서 이제 좀 남자들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이렇게 술만 먹고 살다가 그러게. 네, 여자도 그런 상무주가 사람이 소주만 먹다가 이제 애 낳고 이러다 꼭 보면 남자뿐만 아니라 뭐 여자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애들 통해 많이 배우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뭐 너무 이렇게 미리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지금부터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건 선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부터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 또 지금부터 부자가 되는 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남편분과 논의하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일찍 이렇게 그런 부분 희망적인 부분들을 접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또 이렇게 아이한테 정말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못해줄까봐 걱정하고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아기 나면요 엄청 잘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첫째 낳고 아니고 둘째 낳고 저도 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로 인해서 그 얻는 행복감은 정말 다른 것도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정말 해볼만 하시고 오히려 정말 삶에 있어서 진짜 또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가 네, 없어요. 정말 네 그거는 진짜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뭐 지금 솔직히 남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두 분 다 좋은 직업이고 물론 근데 그 안에서 비관적인 걸 보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교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 만 45세 전에 연관이 안 되면은 중령이 안 되면은 퇴직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이신 네, 것 그렇게 같고 그런 게 이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고 근데 뭐 두 분 뭐 소득도 진짜 절대 낮으신 거 아니고 또 그동안 돈도 모으셨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 군인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집 마련하는 게 불편한 점도 있지만 또 이제 거주비가 많이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장점이 아마 관사나 이런 데서 관사에 살고 계시는 것 데서 같아요. 거주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연 주신 우리 군인 와이프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진짜 좋은 곳에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 집 마련 하시고 입지나 이런 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내 집 마련 너만의 말씀처럼 청약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내 집 마련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대도시에 마련을 하세요. 결국에 종착지는 예,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남편분이 퇴임을 하시더라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고 이렇게 행복한 생각 하시면서 예,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진짜 자녀가 주는 행복은 예, 너무 공감합니다. 너무 많이 말씀해요.